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낮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재명이 폐문부재 그리고 이사불명 이런 이상한 잡범들이 사용하는 수법으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수령을 계속 거부해왔죠. 그러자 항소심 재판부가 뚝심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측에서 아마도 기대를 했겠죠. 이재명 측에서는 공시송달을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재명 측에서 기대했을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 직원, 그러니까 집달리를 통해서 직접 이재명 측에 재판기록 통지서를 송부하는 방침을 결정하고 정광석화처럼 밀어붙인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공시송달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공시송달의 경우 또다시 한 2주 정도 시간을 허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법원 직원, 그러니까 집달관을 통해서 소송 기록부를 전달한 것은 그만큼 신속한 재판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법원 집달리를 통해서 발송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것은 어제 오후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이재명이 집을 비우고 국회의원회관 문을 닫아버리거나 직원들에게 송부를 거부하라 이렇게 시키진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우려됐는데 역시 법원은 한 수 더 멀리 내다봤습니다. 그런 잡범들과 한두 번 상대해본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를 한두 번 당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실은 어제 오후에 알려졌는데 이미 어제 아침에 기습적으로 의원회관을 통해서 전달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전달을 해버리고 오후에 이제 기자들에게 그 같은 사실을 알렸던 것이죠. 전달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고 집달관을 보내기로 했다. 이 정도를 기자들에게 흘렸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보가 미리 새 나갔다라면 이재명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법원은 한 수 더 멀리 보고 그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사실 잡범들의 수법이죠. 폐문부재, 이사불명 그런 것들은 잡범들의 수법인데 이재명이 잡범들의 수법을 동원하니까 법원에서도 말 그대로 잡범 취급을 해버린 것입니다. 예고도 없이 사무실을 급습해서 통지서를 전달해버렸던 것이죠.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서 2차례나 통지서를 송달했는데 이재명이 온갖 술수로 거부를 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제 이재명은 통지서를 받았고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시간이 걸리지만 공시송달이라는 편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법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토록 한 것은 신속한 재판에 대한 그만한 의지 표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의 꼼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법대로 재판을 운용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향후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항소심은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벌써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한 달 이상 지났죠. 지난달 11월 15일 날 1심 선고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항소심에서 빨리 선고를 내려줘야만 대법원 최종심에도 시간적인 부담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재판부가 이재명의 숨바꼭질은 끝이 났습니다. 이재명도 나름대로 얼마간의 시간을 벌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소송 기록 통지서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부가 숨바꼭질 단계에서는 완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이재명의 지연술은 변호인 임명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소송 기록 통지서를 전달하면서 변호인 선임을 계속 지연시킬 경우 국선 변호인을 임명하겠다 이런 뜻까지 전달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재명은 일단 변호인 교체나 또 변호인의 그 후 사건 파악 등 이런 부분을 이유로 들면서 한두 기일 정도는 시간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시간을 끌 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대북 불법 송금 재판처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기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각될 것이 분명하고 위헌 심판 청구 역시 약 3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계산에 넣어두고 지금 재판 일정을 짜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부분이 무더기 정인 신청입니다. 그런데 이미 1심에서 이재명은 선거법을 26개월이나 끌면서 50명이 넘는 정인 신청을 해서 정인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가로 부를 정인도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1심에서 불렀던 정인들을 신청할 경우 당연히 거부당할 것이고, 그렇게 보면 신청할 정인도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결국 서너 명 정도로 간추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을 법조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서너 명 정도라면 일주일에 2번만 기일을 잡아도 정인 신문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마지막 최후의 수단은 바로 재판 불출석입니다. 그렇지만 선거법 재판은 불출석이 통하지 않습니다. 선거법 재판은 신속한 재판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죠. 그래서 피고인 출석 없이도 골석 재판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2월 이내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바뀌지 않으면 대법원에서는 거의 그대로 선고된다고 봐도 뭐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이니까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민주당은 또 지난 대선 자금 434억 원도 국고에 반납해야 됩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싫을 그 끔찍한 선거법 항소심 재판 선고가 이제 눈앞으로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법 리스크 사건 중 하나로 향후 정치 행보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100번 양보해서 다음 대선 때까지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합시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재명은 대선에서도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자들로부터도 아마도 거센 도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있죠. 그런 이재명에게 어제 아침 집달리들이 의원회관으로 들이닥치면서 치명적인 소식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재명이 겉으로는 희낙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도 속은 지금 조발심으로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재명은 이 시간 싸움에서 지게 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남은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이런 사실이 지금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